매일매일 주식시장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경제 지표에는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데 대체 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유는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주가도 오르고 실물 경제가 나쁘면 주가도 떨어진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주가도 앞으로 오를 거고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오면 주가도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글로벌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를 잘 해석할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왜 기관이 사는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라 그러죠. 이들이 왜 사고 또 어떤 땐 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실물 경제의 큰 흐름과 투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5월 13일인데 전날 밤이죠.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냐?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있죠. 얘네들이 체감하는 원재료라든가 이런 중간재, 부품이라고 하죠. 이것들의 물가 지수입니다. 차트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생각할 때, 자, 이 정도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도 심한 상황이니까 이러다가 주식시장이 다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그러니까 약보합이라 그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러니까 강보합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는 팔고 이러면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1%나 급등하게 발표가 됐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 팔지 않고 오히려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유는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의 가격은 지나간 과거보다 미래의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자, 이미 국제유가부터 기타 에너지, 식품 등 이런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거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죠. 근데 증권시장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림처럼 이 녹색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고점을 찍고 딱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한 지표가 나타났다는 거 이전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렸고요.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영상들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지금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정점을 찍고 있구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젠 틀렸다. 손절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좀 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등락이 심한 혼조세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쯤에서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 항상 설명드리는 거 있죠.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기대감 높아진다는 거 얘기 잘 들었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열어드렸어요. 그림의 이 붉은색 선이 뭐냐면은 코스피의 증감률이고, 요 가운데 있는 변동성이 좀 작은 파란 선이 미국의 수입 증감률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씩 올랐냐 이건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수입이 증가할라 치면 코스피는 진짜 미친 듯이 급등을 해요. 역사적으로 다 똑같죠.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려고 보면 코스피가 엄청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푸른색의 수입이 감소하려 그러면 코스피는 더 빨리 미친 듯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미국의 수입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니까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반대의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 종목들만 투자하는 분이라도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좋냐, 언제 나빠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언제쯤 침체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살펴보는 이런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다수 경제 지표들은 나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하는 사람이다 하셔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는 지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미국의 실물 경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의 투자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그림을 띄워놓은 건 붉은 선이 생산자 물가지수고 이 가운데 역시 푸른 선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물가지수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원자재라든가 중간재 이렇게 미리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품목이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선행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과거에는 선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캔자스 연은의 1995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진 않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그림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이 원자재라든가 이런 중간재 같은 경우가 원래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훨씬 변동성이 커서 이 지표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함께 확인할 경우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미리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상황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똑같이 이렇게 방향성을 틀어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세부 섹터별로 어떤 것들은 오르고 어떤 것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세부 항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세부 항목 중에서 운송 및 창고 보관 관련된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계속 지금 그림처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운송 대란도 굉장히 심하고 최근에 또 유가 상승 때문에 운송 비용과 보관 비용 이런 물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뭐 단기간 해소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다음으로 식품.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관련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밀, 옥수수 등 다수 품목에서 선물 가격이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요.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식품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운송이라든가 보관 부분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일단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고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에너지 부분의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에너지 부분의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생산자들의 물가를 어느 정도 조금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 트레이드 부분도 그렇고요. 상품 부분도 그렇고 이 서비스 부분의 이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 섹터를 보셔도 지금 대부분 다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품목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그리고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역시나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한 번 더 반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죠. 그럼 최근 우리 영상들에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있다.
이런 경제지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꺾여 내려가고 있었는데 요번에 발표된 지수 보니까 완전히 꺾여 내려가더라.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식품, 에너지를 포함한 이것도 지금 함께 꺾여 내려가는 모습,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역시 그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보는 PCE 물가지수, 미국의 뭐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반까지 확인하는 PCE 물가지수, 여기서 핵심 물가지수가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꺾여 내려갔고요. 아직 PCE,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물가지수는 아직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추후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고, 지금 지표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경제의 큰 흐름, 이 투자의 시나리오의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해 있지만 반등해서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 기존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증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전량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는 이런 단계에 맞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점점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왜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의 비중을 줄이냐? 갑자기 터지는 이런 사건들, 이건 제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 방법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간간히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요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식에서 한 달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